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1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일요일 새벽 1시 25분입니다. 정말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이한 도자기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도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이 다음 편은 불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철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철불을 좀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수집한 철불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철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또 갑자기 저에게 도자기 두 점이 생겼는데 이 도자기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보진 못했던 어떤 그런 도자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요겁니다. 아주 작지요. 우리가 흔히 딱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색깔이, 이런 색을 띠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장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유. 그 다음에 첩화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 바로 꽃. 그래서 장유, 첩화, 화형, 소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핏 보십시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장유가 유면에 광택은 있는데 왠지 화면에 보면 뿌옇게 느껴지시죠? 뿌옇게 보입니다. 저도 화면에서 볼 때는 이게 뿌연 느낌이었습니다. 뿌연 느낌. 그래서 이 뿌연 느낌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도자기가 오래되면 우리가 흔히 반연 효과라고 해서 속에서 이렇게 뿌옇게 도자기가 뭐죠? 습기 찬 것처럼, 아니면 하얀 때가 묻은 것처럼. 그래서 물티슈라든가 물걸레로 닦으면 다시 그 부분이 반짝반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뿌옇게 이렇게 끼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도자기일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대가 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물을 제가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뭐 굽 상태나 뭐 내부는 안 보이시겠지만 내부는 확인해 본 결과 내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 장유 흔하지 않느냐? 뭐 그 장유 첩화를 가지고 왜 특이한 도자기라고 그러느냐? 웬 호들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 장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도 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반연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짝이, 이 뿌연 느낌은 이거는 유약이었습니다. 유약. 지금 제가 보기로는 유약이고, 그럼 저는 이거를 좀 고배율 돋보기를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루페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장유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홍유 요변 나타나는 거 아시죠? 홍유가 요변 현상이 일어나면 붉은 기운에서 보랏빛으로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는 색이 빠진다든가 보라색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 이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좀 크게 보이시죠? 자, 이쪽은 일반 2배, 이쪽은 6배입니다. 자, 6배로 비춰진 데를 좀 보십시오. 자, 보이실까요? 자, 빛을 발하니까, 자, 요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느낌. 자, 첫파로 이어진 부분은 굉장히 유약이 많이 발라져 있습니다. 유약이 많이 발라진 부분에서 나타나는, 자, 여기 6배 배율로 보여지는 부분을 좀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홍유 요변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느낌, 유약이 발라져 있습니다. 즉, 장유 위에 한 번 더 이런 유약을 시유를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첩화된 부분과 이쪽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전체는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맞는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6배짜리로 봐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균요, 청청균요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이쪽에서 균요 발색도 나죠. 그래서 자, 요런 게 뭔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유의 개념, 장유는 납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미광이 좀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납이 좀 과하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보랏빛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물음표가 하나 찍혀 있는 어떤 그런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냐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고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이거 뭐지? 떼꼈나? 뭐, 이런 거죠. 네. 속은 뭐, 물론, 안 보이시겠지만, 속은 뭐, 흙으로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토품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난다라는 거죠. 출토품의 느낌이. 과연 출토품은 왜 이런 식의 모습이 드러날까?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진짜 출토품일까? 자, 이것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기물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요렇게 흰색으로 석회가루가 묻혀져 있죠. 옛날 부장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회나 아니면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흙,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같이 함께 묻는 어떤 그런 방법도 사용을 했고,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중국 어떤 그런 토양이나 뭐 이런 그 성질 자체가 이런 석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토양에서는 자, 요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겉부분에 이렇게 석회가 하얗게 껴버리는 거죠. 석회가 많이 끼게 되면 유약이 많이 벗겨지게 됩니다. 유약이 많이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만졌을 때는 뭐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나지만 유약 어떤 그런 반짝반짝한 어떤 그런 느낌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모양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는 이제 화고 않습니까? 윗부분이 큰 꽃병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어떤 그런 균열, 빅열 이렇게 나타나 보이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뭐 관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요, 화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요걸 가지고 이게 그러면 자꾸지 않냐? 일부러 흙을 묻혀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그 빅열이 생겼을 때 이 빅열을 일부러 색을 칠합니다. 우리는 뭐 금사, 철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금사가 나오든지 뭐 까만 선, 저기 그 붉은 선, 다음에 뭐 철선, 그러면 뭐 까만 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까만 선은 까만색 그 염료를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질을 하고, 붉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을 물들이기 위해서 황토에 많이 이렇게 묻혀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까만색은 까만색 물감 같은 걸로 물을 들입니다. 염료를 가지고 물을 들이고, 다음에 까만색이 아닌 다른 빅열들은 황토에 묻혀서 물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속 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붓이 닿지 않는 부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어떤 그런 작은 구멍의 안쪽을 봐야죠. 그래서 그 안쪽까지도 똑같은 빅열이 나 있는가, 똑같은 금사철선이 나타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제가 한번 벗겨서 다음에는 한번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담궈서 이렇게 좀 불리겠죠. 불려서 살살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화학약품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따뜻한 물에 담궈서 그 매직블럭, 저는 이제 매직블럭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닦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지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빅열이 나타나면 이 빅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빅열이 우리는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나타난 빅열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생겨나는 빅열인지는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자, 이게 화면으로는 그것을 확인시켜 드릴 방법은 없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봅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그래서 이 빅열에 손톱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속빅열이 나는지는 빛에 이렇게 해서 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빛에 비춰봤을 때 전혀 걸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물은 어떻느냐? 이 기물은 저는 이거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솔직한 느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는 이거는 자꾸 처리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0%는. 그래서 자꾸 된 것은 어떤 식으로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빅열이 속빅열입니다. 속빅열.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은 심지어 깨진 자국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 흠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뭐 깨지기도 했는데, 이제 깨진 부분을 제가 씻어서 한번 보면 이 빅열이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 깨졌지요, 여러분들.
잘 깨진 것 같네. 이 깨진 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그 석회가 많이 묻어 있는 기물들 여러분들 간혹 보실 겁니다. 간혹 어떤 땅에서 출토된 출토품이다라고 하면 하얗게 막 묻어 있는 거 있습니다. 도자기 안쪽에도 하얀색으로. 이거는 뭐 석고물을 묻히거나 뭐 석고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진흙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 땅에 묻었던 어떤 그러한 흔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물들을 만약에 본다면 너무 이거는 장난질 된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우리가 출토품일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깨끗이 목욕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시킨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